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4월 20일에 제가 어떤 큰 일을 치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건강을 실천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대회를 나갔다 왔는데, 그 대회는 머슬 매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비키니 클래식에서 이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로피도 옆에 있어요. 트로피 보여드릴까요? 혼자 수다 떠는 것 같아. 이게 second place 라고 써있죠. 은메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로피랑 같이 방송을 할까 봐요. 다들 비가 와서 불목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들어오시면 인사 좀 나누도록 할게요. 방송을 살짝 늦게 켰죠. 이것은 제가 받은 트로피입니다. 이거 맞기 힘들어. 2등. 안녕하세요. 이것은 제가 받은 트로피예요. 트로피. 트로피랑 옆에 같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 방은 처음 오세요? 대화명이 어디서 뵌 분인가? 일반 고민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다이어트 방법들, 이제 살 빼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잖아요. 다이어트 방법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한 허와실, 그리고 제가, 방송은 11월부터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머슬매니아 대회를 나갔다 와서 이제 상을 탔다고 이렇게 상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방송은 11월부터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스포츠 경향에도 나오고, 이제 제가 약사니까 약사공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자랑 좀 했습니다. 과예요? 여기 다이어트 살 빼는 거 관련된 방인데.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요? 네, 일단 말씀해 보세요. 네, 이 고민방은 사실 아닌데, 이제 다이어트 고민은 말씀하셔도 되는데, 과외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덥더니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구와 친구님.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휴방을 해가지고, 네, 제가 머슬매니아 대회를 나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금 집중하느라, 네, 휴방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금 상 탔어요. 비키니에서. 건강을 실천하는 약사라고 해주세요. 스포츠 경향이랑 약사 공론 들어가시면 제 기사가 있어요. 일단 민병헌 치면 나올 거예요. 음. 상탄 거 상황을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서 사실 이제 머슬매니아 나갔을 때 했던 운동들이랑 식단 이런 것 좀 공유 좀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한 허화실, 그 다음에 어떤 식단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 상 탔을 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해놨거든요. 보이세요? 오늘은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오,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시죠? 제 인스타그램이 드림팜 제니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시면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자랑질 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이거 옆에 놔두고 방송을 하고 싶네요. 인스타그램이 드림팜 제니민 이거니까 들어가시면 이제 사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했던 식단을 공유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도당 섭취를 꼭 필수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랑 고구마 또는 이제 현미, 밥 이런 거를 이제 꼭 드시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이 되게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 저는 이제 그냥 먹기는 밍밍해서 이런 김이랑 먹었어요. 김이랑 먹었고 이제 하루에 이렇게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이제 되게 맛없을 것 같은데 이 닭가슴살을 이제 야채에다가 그냥 양념하지 않고 간하지 않고 그냥 볶으면 은근히 먹을만 해요. 그 퍽퍽함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너무 배고플 때는 이제 이렇게 너트류 하나씩 저는 견과류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먹었고 뭐 방울토마토나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것들 좀 챙겨 먹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좀 챙겨 먹었어요. 비타민이랑 미네랄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 또 이제 운동하면서 힘들 때는 그 밀크시슬이랑 비타민 B6가 들어있는 그 과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3~5병에다가 이제 타가지고 이제 평상시 운동할 때 먹고 또 아르기닌 같은 거 이제 챙겨서 이제 그 노폐물 배출, 뭐 젖산 배출, 암모니아 배출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TCA 사이클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 아르기닌 제제 같은 것도 네, 챙겨 먹었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눈떨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그네슘 제제 같은 것도 일부러 또 챙겨 먹고 이제 비타민 D 이런 거 필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챙겨 먹으면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가 아니라 이번에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대회가 4월 20일이니까 토요일 날 끝난 건데, 토요일 밤부터 완전히 폭식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뭐, 컵볶이, 컵 피자 이런 거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막 거의 다 털어서 먹고, 이제 그냥 배 둥둥거리면서 이제 자고 이랬던 걸 하루 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떡을 폭탄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양을 어마어마하게 섭취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안 먹던 떡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위경련이 살짝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취침하기도 하고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겪었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내 몸에 안 좋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자꾸 얼굴에 막 이상한 게 나는 거예요. 그 뽀루지 같은 거, 뾰루지.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량으로 먹으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소 체험을 했다고 보면 되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과량의 탄수화물은 정말 몸에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은 좀 수다수다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네. 네, 풍선 계속. 네, 그 고민하신다는 분.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 과량의 탄수화물은 정말 우리 몸에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계속 풍선을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그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칼로리를 제한을 하면, 특히 절식을 하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칼로리를 줄여서 먹으면 살이 빠지긴 하는데, 그게 오랜 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고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평상시에 이제 드실 때 그 기초 대사량이랑 다르기 때문에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나중에는 잘 빠지지 않고 요요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잘 빼야 되는데 무조건 절식만 한다고 해서 이제 몸이 그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헐적 단식이요. 음, 네. 그러면 유키 구이님은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세요? 저탄고지? 네. 지난번에 보니까 유키 구이님은 그냥 무조건 절식하시고 과일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인슐린 저항성 개선. 뭐 들으신 거는 많아가지고 자꾸 쓰시는데 진짜 실천을 하시는 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과일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빼야 하나요? 닥터 DJ 킴님도 간헐적 단식 하시지 않나요? 그 BMI를 체크하시면 이제 본인의 그 적정 체중이랑 키 대비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그 검색 사이트에 BMI 계산법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정상인지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키와 몸무게 대비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크롬을 섭취하시면 조금, 네,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인슐린에 필요한 미네랄이기도 하고, 네, 그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DJ 킴님은 때를 놓쳐서, 그러면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챙겨주세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싹 센다 하신다고요? 아이고야. 유키 구이님 진짜 싹 센다 하세요? 싹 센다는 DJ 킴님은 한 끼만 드시고, 그러면 약간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간헐적 단식 5일은 드시고 이틀만 그렇게 하시나요? 네, 한 끼를 드시면 약간 5일은 드시고 이틀은 단식하는 그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뻥입니다. 네. 오늘은 다, 네, 뻥이라고 하시고 뭐 한 끼 드신다고 그러고 제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저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에 빠진 자리에 지방을 채워 넣는, 그러니까 배고픔, 그 탄수화물을 덜 먹음으로 인해 그 허기진 거를 이제 좋은 지방을 채워 넣는다. 이런 의미가 저탄고지가 되겠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지방 드시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다이어트는 뛰어야 되나요? 네, 운동도 하시면 좋은데, 그 운동이라는 게 오히려 살을, 그 뚱뚱한 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 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많이 소비한 운동으로 소비한 거를 이렇게 입으로 자꾸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의지가 강하거나, 정말 운동으로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멘탈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통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유지하기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보 걷는다고요? 근데 이제 만보 걷다가 또 안 걸으면 이제 살이 또 많이 찔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식단이 되겠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골라서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제가 요 며칠, 그러니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월, 화, 수, 오늘 목요일이죠? 5일 동안, 5일이 아니라 6일 동안 정말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배도 고프지 않은데 음식만 보면 정말 계속 입에다 넣고 있더라고요. 6일 동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얼굴에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위도 이제 힘들어하고, 많은 그 몸도 무거워지는 증상,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을 겪으면서, 그 다이어트, 그러니까 몸 만들 때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보다 클린 푸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비중을 좀 잘, 그, 조율을 해서 이제 드시는 게 되게 좋겠죠. 저요, 스트레스 받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잠들 때까지 뛴다. 네,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초콜릿이랑 또 뭐지? 비스켓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스켓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은 글쎄 비스켓을 3개나 먹었어, 3개. 뚱뚱한 비스켓 3개나 먹었고 먹으면서 이게 설탕 덩어리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냥 알지만 그냥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 살 빼고 다이어트 할 때는 한 입 먹고 좀 씹고 심할 때는 그냥 뱉기도 했거든요. 좀 뒤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단 거를 먹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입에서 씹고 느낌만 받고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삼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삼키는 이거.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몸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막 뱃살부터 늘어나잖아요. 네. 클린 푸드, 그린 푸드.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지중해 식단이랑 이제 저탄을 되게 강추하고요. 이전에는 원래 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약간 샐러드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기도 좀 섭취를 해주고, 그 흰 계란이랑 뭐 닭가슴살, 그러니까 계란의 흰자, 그런 거랑 좀 챙겨 먹었더니 근육이 좀 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기 중에서는 뭐 부채살이나 안심 이런 것들, 특히, 네, 그런 부위가 이제 근육 생성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머슬리아 2등 했어요. Second place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6월 22일 날 그 세계 대회가 있다고 해요. 마이애미에서.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 같고, 7월 27일 날 부산에서 또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2등 했으니까 한번 1등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욕심이 사람이라면 생기겠죠. 그래서 그랑프리 하고 싶은 생각을 살짝 하긴 했는데, 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that's really great.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몸짱 약사 인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운동할 때 또 이제 항산화제 같은 걸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2등도 힘들었어요. 네, 고생했죠. 이게 사실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만 이렇게 가려서 먹으면 괜찮기도 하지만 이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유혹은 너무 많은데 그걸 먹지 못하고 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면도 좀 있었고요. 음, 네, 좀 희생들이 따랐죠. 증명되었으니까 휴식을. 네. 네, 오메가3랑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꼭 드시는 게 좋아요. B 컴플렉스랑, 네. 그쵸. 비타민제랑 미네랄제 이제 드시면 좋고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지중해식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아까, 이제 지중해식 같은 경우는, 네, 저 요즘에 너무 많이 쉬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제 지중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혈증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지중해식 같은 경우가 이제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 요리를 되게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깨랑 들기름, 참기름을 이용한 요리들이 있고요. 들깨 수제비를 추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어패류 요리, 황태국, 생선구이 요리, 낙지볶음 등을 이제 즐겨 먹으면 좋고요. 오곡밥, 현미밥, 청국장, 멸치 견과류 볶음,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불포화 지방식이를 할 수 있는 식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인이 지중해 식사요법을 실천하려면 현실적으로 이제 장벽이 있는데 외식시 이렇게 고르려면 조금 비싼 레스토랑에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요리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이제 실천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들깨 수제비나 황태국, 뭐 이런 생선구이 요리, 낙지볶음을 파는 곳에서 이제 드시거나 아니면 해 드시면 좋고요. 또 요즘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2분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뭐 고등어 구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거는 좋진 않겠지만 그나마 좀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고요. 좀 인스턴트화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나마 조금 덜 정크푸드를 이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 빼고 싶은 사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음, 지중해식 식사를 권하고 있고요. 지중해식 식단이란 게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주변 연안 국가들의 식사 습관이에요. 그래서 고탄수화물이랑 고포화 지방식이가 이제 트랜스 지방의 섭취,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가 문제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서
이제 이런 식단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는데, 유행이라기보다도 저는 나중에 그 저탄고지랑 지중해식 요리가 같이 들어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하고, 약국도 하고, 이제 그 한 건물 안에 그 드림 팩토리를 짓는 게 꿈인데요. 그 약국이고, 그 건강 음료를 파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탄고지랑 이제 지중해식 요리가 같이 있는 레스토랑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나 그 PT 있잖아요. 헬스, 약간 메디컬 헬스 PT 뭐 이런 거나 메디컬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센터. 그다음에 이제 기능의학이나 이런 클리닉 같은 거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병원 한 두세 층 더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건물 안에서 그다음에 북카페 같이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그 아무튼 너무 드림이 방대한데 이제 그런 건물 안에다가 놓고 음악도 듣고 이제 책도 읽고 이런 여가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식 요리가 나와서 이제 제가 지중해식과 저탄고지 식단을 갖고 있는 이제 그 레스토랑을 하는 게 또 꿈이고요. 레스토랑을 만들고 네, 진짜 주시고 싶으세요? 와우. 네, 그러면 투자해 주시는 건가요? 레스토랑을 만들어? 네, 점심을 사주실 거고, 그까이 거 간단한, 네, 예, 드림 팩토리예요. 원래 팩토리가 공장이긴 한데, 전부 다 이렇게 약국뿐만 아니라 드림 파마시가 아니라 드림 파마시도 있고, 건강 주스도 파는 공간, 이제 커피도 좀 좋은 커피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경우 이제 폴리페놀이 많은 쪽으로 해서 드리고 싶은 거죠. 또 이제 그 운동 같은 것도 이제 PT 제가 이제 요번에 스포츠 지도사 2급을 딸 건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트레이너를 할 수가 있는 그 뭐지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트레이너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를 알고 제가 하진 않지만 알고 그 센터가 있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하면 좋고요. 제가 이거 그 스포츠 지도사 2급 끝나고는 필라테스 자격증도 딸 생각이거든요. 너무 욕심이 많나? 아는 동생이랑 같이 자격증 하나 따기로 했어요. 네, 필라테스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왜 필라테스 기구 같은 것들이 옛날에 이제 재활 치료로 이용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척추나 이런 그 자세 바르게 하는데 교정시켜 주는 거를 어 그런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사실 라운드 숄더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굽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지중해식 식단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 그 뇌졸중의 위험을 30에서 40% 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분야에서는 맛있으면서도 이제 살 빠지는 식단으로 꽤나 유명한 방법이고 이제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어, 이때 이제 약간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고 살찌게 만드는 포화지방보다, 근데 포화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점을 이제 이유로 들은 게 바로 이제 그, 그 뭐지? 지중해식. 네. 이 되겠고요. WHO 적정 기준인 1일 2000mg 나트륨 섭취를 높이긴 하는데 이제 어패류와 견과류, 채소 등의 칼륨 섭취가 많아서 이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를 이제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사실 이제 나트륨은 그렇게 많이 섭취는 하지 않았는데 약간 그 밸런스랑 이런 것들 위해서 포타슘을 사기는 했는데 사실 먹지는 못했는데 오늘 한번 먹고 자볼 생각도 있습니다. 칼륨은 제가 하나 샀는데 그냥 그 뭐지 정제 타입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저는 그냥 직구가 아니라 이제 그 마켓에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젤리요. 제가 잠깐 갖고 와 볼게요. 아니, 과다 섭취에 문제 있죠. 과다 섭취하시면 모든 거는 다 문제가 있고요. 왜 이제 혈압 관련된 거, 뭐 이뇨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죠. 이거는 나트비움 칼륨이네요. Necessary for water and electrolyte balance in the body. 전해질 그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제 소금 같은 거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걱정이 된다. 짠 거를 많이 드신다 했을 때는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음, 영국 바람. 네, 이거 지금 뜯어볼게요. 저도 이제 섭취를 해봐야겠어요. 이거는 메이드 인 USA네. 바이오리더스 거. 이거는 지금 약간 이렇게 정제로 되어 있어요. 정제. 네. 하루 섭취량이 이제 일단 두 개 한번 먹었어요. 두 개 한번 먹어볼게요. 갑자기 포타시움을 먹는 시간이 됐네요. 아니, 저 많이 먹었어요, 오늘. 네, 이런 것들 구할 수 있고요. 뭐 약국에 가면 또 많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사님이랑 상담하시면 되겠어요. 네, PTP가 뭐 더 좋긴 한데 이건 PTP가 아닌 상태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요. 음, 네, 지중해 식단의 특징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그다음에 지방 급원으로 불포화 지방산,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한다는 점, 그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그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저탄고지 관련된 책인데요. 지방이 누명을 쓴 거.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강의 식사. 네,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애스프리가 그 히말라야 쪽에 이제 등산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산을 등반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뭘 마시는 거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마시는 걸 보고서 아이디어를 내서 Bulletproof Coffee, 이 방탄 커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아침에 이 커피를 마시고 이제 하루 시작을 하면 그 포만감도 있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 일할 때 그 효율도 되게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방탄커피가 되게 인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방탄커피 관련된 커피 쿠폰을 두 개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디 건가 했더니 그 GS 편의점에서 파는 거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음, 갑자기 뜬금없이 보여드리네. 그래서 오늘 약사님이 이렇게 네, 그 카페 25 뭐 해가지고 방탄커피를 이 퓨어 MCT 오일 해가지고 앵커버터 사용한 거. 앵커버터가 6g, MCT 오일이 14ml, 그다음에 키토제닉 메이트팩 해가지고 20ml 한 거를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시청자한테 어떻게 선물하죠, 이거를?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는데.
근데 그리고 저는 그 선물 받은 건데 어떤 약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GS 편의점에 판대요. 중국 요리 코스에 추천하는 강력한 다이어트는 뭔가요? 그러면 중국 요리 드시고 나서 몸에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지방이 배출되길 원하시는 건가요?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 마시잖아요. 차. 그 뭐지? 무슨 차더라? 어, 이게 생각이 안 나죠? 차 같은 거 마시잖아요. 차. 그, 자스민 차 말고요. 그 중국에서 많이 마시는 차 있는데 보이차 말고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이응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우엉차 말고요. 네, 저 약사입니다. 네, 우롱차 맞습니다. 우롱차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는 레몬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보이차 이런 것도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 펜넬, 보이차. 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요리, 코스 요리 후에는 우롱차 같은 거를 드시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레몬밤, 차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또 뭐였더라 하나가? 그리고 마테차도 도움이 돼요. 거의 카테킨이랑 그 뭐지 다른 성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뭐 명사가 생각 안 나는 걸로. 네, 네 녹차, 마테차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예.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도움이 돼요. 지방이 누명을 쓴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의 다이어트가 있냐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기본이 저탄수예요. 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사실은. 네. 너무 극단으로 이렇게 막 가실 필요는 없는데, 저탄수는 정말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 저탄수. 왜냐면 보면 이렇게 식사 순서 혁명 이런 책도 있는데요. 네. 네, 식사순서혁명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뭐 고혈당, 그러니까 당뇨 관련된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순서를 잘 그 해야 된다는 건데요. 식사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는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먼저 입에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아, 집에 딱 왔을 때 이제 음식이 미리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방울토마토가 씻어져 있고요. 씻겨 있고, 그 다음에, 뭐지? 그 계란을 삶아놨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빵이 있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빵을 당연히 먹고 싶겠죠. 네, 저 빵 킬러거든요. 근데 빵이 먹고 싶겠으나 빵이 있지 않고 방울토마토나 이런 그 삶은 계란이 있으면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걸 먼저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실 때 어떤 거를 먼저 배를 채우면 그 다음에 먹을 거가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배 허기진 거는 채워지니까 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령껏 이제 드시면 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 어쨌든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거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먹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왜 마지막에 넣느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넣겠죠. 탄수화물은 그전에도 제가 먼저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잉의 탄수화물을 우리 인체의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체의 노화랑 다 관계가 있어요. 주름,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치매에 걸린다든가,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이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더 빨리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이슨 펑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제이슨 펑 팬클럽 회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SBS 그 끼니의 반란에 이제도 나오셨는데,
우리가 가장 다스려야 될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건데요. 인슐린의 그 급상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보다는 이제 지방을 섭취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탄고지에 나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그 인슐린이 그 탄수화물의 이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기 위해서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될수록 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살이 더 찌는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 같은 거나 뭐 이런 탄수화물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체중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육식을 하면 좀 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날 체중을 재고 이런 거를 되게 잘해요. 저한테 먹은 후에 임상 실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양고기 같은 거 제가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음날 체중을 재는데 아주 충분히 먹었는데 체중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단백질도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아요. 단백질도 최적량이 있다고 해요. 자기 인체에 맞는 그 적게 먹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뭐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거 엠토르 이런 것도 그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엠토르 유전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비되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하는 데는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IGF-1 이런 거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장수랑 멀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사는데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또 근감소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서 일어나는 근감소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데서 이제 좀 약간 충돌이 있고 이제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별풍선이요? 별풍선 그만 보내주셔도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단백질도 적정량 이상이면 뭐 당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네, mTOR가 있습니다. mTOR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제가 뭐지? 어디 갔지 책이? 제가 제 연세요? 왜 갑자기 제 연세? 제가 잠깐 mTOR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뭐 좀 갖고 올게요. 엠토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 책을, 제이슨 펑의 Longevity Solution이라고 장수, 뭐지, 솔루션, 해결법, 뭐, 장수하는 비법, 이거에 관련된 영어 원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엠토르랑 AMPK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의 그림이 되게 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또 블로그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네. 식사량이 많으셨구나. 네, 제이슨 펑의 이제 Longevity Solution을 찾으러 갔었는데, 제가 여기 블로그에도 썼었어요. 제 블로그에. 제 블로그는 몸짱약사 민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또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엠토르랑 인슐린이랑 IGF-1이 성장하고 나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랑 좀 더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MPK를 높이게 될 때는 장수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재생, repair, 그 우리가 복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토르나 인슐린이나 IGF-1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성장 호르몬도 너무, 그러니까 성장에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서 막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뭐, 이를테면 당뇨병이 유발이 된다든가, 뭐 좀 안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호르몬 관련된 것도 그 장수와는 멀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미 성장이 다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과잉으로 맞게 될 경우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AMPK 같은 거를 증가시킬 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좋으냐면 메트포르민, 그 당뇨 약이잖아요. 버버린, 폴리페놀 그 페놀류가 많은 폴리페놀 뭐 카페인에도 커피에도 들어있죠. 그다음에 칼로리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칼로리를 좀 제한하는 거, fasting, 단식도 좋고요. 그린티, 마테차, 이런 녹차 이런 것들 좋고,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은 이제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어서 좋고, 커피, 오메가 3, 그다음에 exercis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metformin, berberine, polyphenol, calorie restriction, fasting, green tea, red wine, coffee, omega 3, 그 다음에 exercise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제이슨 펑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이 왜 좋다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인슐린의 과량 분비를 어떤 거는 덜하고 많고 이런 것들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도 귀찮고, 뭐 하니까 차라리 아예 먹지 말아버리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단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인슐린 호르몬을 이제 그 컨트롤하게 되니까 이제 체중도 감량이 되고 그에 따른 많은 질병들도 개선이 되더라 이런 것들로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몸을 망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신경 쓰면 뭐 하냐 이제 알고 봤더니 다 과량의 탄수화물이 그 원인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의 책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토파지 같은 경우는 뭐 수복 네, 맞아요. 엠토르의 과도한 발현은 암과 노화를 촉진하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장수랑 멀다는 거예요, 엠토르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뭐 괜찮은데,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엠토르가 발현이 되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과유불급. 네. 저 얼굴이요? 얼굴 지금 5일 동안에 엄청 먹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량의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꼬르지랑 이런 염증 반응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네. 살 좀 찌라고요? 제가 다이어트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이 찌면 안 되죠. 네. 제가 BMI가 한 이제 18 정도 돼요, 18. 근데 BMI 검사를 해 보세요. 그 뭐지 인터넷 들어가서 BMI 계산법 이런 거 하면 그 한 22 정도가 되게 오래 사신다고 해요. 저요? 안 알았어요. 멀리 있을게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이제 노화는 아닌데요. 더 이렇게 액션이 커지는 것 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인데, 이건 이제 서울대 의대에 계신 이제 교수님이랑 의예과 학생들이 그 펴낸 책이에요. 이거 하루의 리듬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데, 저는 이제 사람마다 간헐적 단식도 똑같아요. 사람마다 그 아침을 드시는 게 편한 분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침을 먹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게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을 해가지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 즉 간헐적 단식이랑 좀 비슷한 건데 공복 시간을 이제 유지를 어느 정도 12시간 이상은 해야
그 인슐린의 민감도,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또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야식을 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지랑 또 관계가 있어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먹어버리면 다 말짱 도루묵인 거고 이제 그동안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작심삼일을 잘하는데 작심삼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또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끝이 그 뭐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나는 작심삼일만 가능한 스타일이야 하고 우울해할 게 아니라 작심삼일 하시고 치팅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작심삼일 하시면 그 처음과 끝을 봤을 때는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제요? 아니, 저 비키니 대회에서 2등 했다니까요? 왜 자꾸 나이는 얘기하시지? 보여드려야겠다, 진짜 갑자기. 상 탔다니까요, 상. 저 목걸이요? 갑자기 목걸이는. 네, 목걸이 행운의 열쇠인데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비도 오는 목요일이라서. 아, 1등만 기억하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거 아시아 대회에서 2등을 한 건데요. 그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있어요. 마이애미에서 6월 22일 날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마이애미까지 갈 여력은 못 될 것 같고, 부산에서 7월 27일 날 대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번 1등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2등 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2등 했을 때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을 했으면 그게 끝이지만 2등을 하면 다음번에 1등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처음 했을 때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지만 두 번째 하면 그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요령이 생기는 게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경험이 또 중요한 거니까. 네, 우리 엄마 너무 몰조가 뭐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시간 제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8시에 식사를 했으면 다음 그 10시간 뭐 몇 시간 동안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식사를 하자라는 이제 시간에 제한을 둬서 하는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해요, 저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저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제 칼로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고지방 식사를 너무 과량으로 해버리면 살은 빠지기는 쉽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칼로리는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막 무조건 절식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기초 대사량을 낮춰서 그 살이 빠지지 않는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오기 쉬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건강 100세 장수 식품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대사를 켜서 스위치 온 다이어트 이런 책도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많이 읽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덜 먹고 운동하라는 다이어트 상식은 틀렸다. 네. 이게 이제 덜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비만의 시작은 이제 만성 스트레스고,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고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렙틴은 우리가 밥 먹고 나서 20분 후에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어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내보내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 렙틴의 저항성이 생겨서 렙틴이 분비가 돼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되고, 수면도 잘 해야 그 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해독도 되고 아까 말했던 오토파지 이제 그 노폐물 같은 것도 배설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뭐 잘 잔 사람이 오히려 살이 더 잘 빠져요. 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 저 인터뷰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지방을 쓰는 몸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그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햇반에 이 요 양을 100g이라고 치면 이제 하루에 그 이거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드신다던가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더 포도당을 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일반 이제 직장인이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어, 밥을 이제 뭐 하루에 두 끼 먹는다 했을 때 이제 반반 드시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힘들면 100g으로 시작해서 뭐 70g, 50g 이런 식으로 좀 줄여 나가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살면서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는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우유에도 탄수화물 들어있는데요, 뭐. 그리고 뭐 견과류 이런 데도 들어있죠. 특히 뭐 캐슈넛 이런 땅콩 이런 데는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좀 더 질이 좋은 탄수화물을 어차피 먹을 거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제가 아까 말했던 비스켓이나 뭐 이런 빵 같은 거, 그 뭐 라면에 있는 그 면이나 이런 떡 이런 것들 드시지 않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분식은 당연히 피하셔야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떡볶이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회를 먹었는데, 아, 지금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떡볶이까지만 딱 먹고, 이제 다시 식단을, 이제 건강한 식사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느 그 음식점 가면 떡볶이의 떡 대신에 그 도토리묵을 말린 상태에서 그 떡볶이 흉내를 낸 그 떡볶이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있으시거나 이런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떡볶이가 되겠죠. 사실은 떡볶이가 아니지만 묵볶이죠, 묵볶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막걸리는 당이 많아요, 당이. 네, 막걸리는 상관없지 않고요. 막걸리 살찝니다. 특히 미음으로 시작하는 술들이 살쪄요. 맥주도 그렇고 막걸리 이런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이 더 찝니다. 특히 뭐 소주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소주 이런 것도 이제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증류주가 오히려 더 덜 찌더라고요. 떡으로 제가 원래 떡볶이를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토요일 날 대회가 끝나고 일요일 날 아는 동생이 떡볶이를 사서 집으로 갖고 오기로 했는데 그 떡볶이 파는 곳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못 들고 들어왔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계속 떡볶이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못 먹고 있어요. 떡볶이를 먹고 나서야 저도 다시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일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한 1kg 정도 찐 것 같아요. 네, 1kg 딱 쪘어요. 근데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살 안 찌더라고요. 워낙 운동량도 많고, 저도 이제 머슬매니아가 끝나긴 했지만, 거의 매일 1시간 이제 유산소, 이제 근력 운동은 좀 못했어요. 좀 바빠서. 근데 1시간 동안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했더니 별로 체중 증가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체중 증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얼굴에 이런 깜짝 놀랐어요. 여드름같이 뾰루지가 딱 나 있는 거예요. 안에 그 염증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아, 정말 먹는 음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막 오돌토돌 나 있는 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10시 3분이라서 오늘은,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아, 양조장일 하시는구나, 와그라노님. 네. 아, 저 근자감? 네, 저 요번에 그 머슬매니아 치르면서 살 빠지는 거는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살을 급격하게 빼는 건 진짜 건강에 안 좋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빼지 않고 제 몸을 잘 살피면서 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막 선언을 하고 싶네요. 뭐 다음 주까지 뭐 몇 킬로 빼기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그 운동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트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단백질도 같이 먹어주면서 그리고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고 그 마음과 정신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고 심장 건강, 지구력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고 유연함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좋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제 수다에 이어서 다이어트 요법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탄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월 2일 날 양재 AT 센터에서 뭐지? 식약동원 뭐 먹는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강의도 있고 해요. 이제 제가 거기서 사회를 보는데 음, 다음 시간에 좀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루 1시간으로 할 만한 운동이요? 1시간이 짧은 것 같진 않은데요. 저는 이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되죠? 서울대 포럼 하는 것도 어떻게 하셨죠? 네, 서울대 축산 협회랑 같이 그거 있죠? 제 나이요? 갑자기 왜 자꾸, 제 나이는 왜 궁금해 하시지? 이제 20대 같나요? 30대? 네, 저 몇 살 같아 보이는데요? 네이님? 잘 모르겠어요? 50대 같아요? 아, 저탄고지 하시고 계시구나. 아, 제가 성숙해 보이는 미인형? 아, 네, 감사합니다. 미인형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짧게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운동은 만약에 덤벨 같은 거 있으면 어깨 운동도 해도 되고요. 풀업. 또 이제, 라운드 숄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뭐 밴드 이용해서 이제 홈 트레이닝 하셔도 되고요. 뭐 스쿼트나 런지 이런 것도 1시간 안에 엄청 땀 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허리나 뭐지? 복근 운동도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괜찮고 뭐 점핑 잭막 뛰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운동법은 아주 아주 많고요. 1시간 안에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1시간 안에 칼로리를 엄청 소모도 할 수도 있고 근육을 이제 펌핑하는데도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운동법은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저탄고지 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요번에 이제 5월 2일 날 하는 것 약식동원이랑 5월 26일 날 하는 저탄고지 포럼에서 또 제가 사회를 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님 그때 뵈면 좋겠네요. 네. 네, 이거 생방이에요. 아, 이제 뒤늦게 막 다 들어오시네요. 네, 생방이었고요. 다시 보기 통해서 이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가 그 포럼이 아니라 이제 약식 동원이 있는 날이네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머슬매니아 비키니에서 2위한 약사입니다. 몸짱 약사라고 해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이거 4월 20일 날 했던 대회예요. 저 원래 수요일, 목요일 9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네, 유튜브에서 뵐게요. 제니의 드럭스토어입니다.